이번 강의는 글리코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의 강의 3편으로 글리코 바이옴 강의입니다. 1편 글리코 영양소와 탄수화물, 2편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글리코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너지에 대한 강의, 글리코 바이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은 태양, 빛 에너지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햇빛, 이산화탄소, 물이 있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에너지, 영양을 공급하는 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양, 빛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생성된 당은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당의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포막에서 인간의 생명 유지에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건데요. 당들은 세포막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당단백질, 세포막의 지질과 결합한 당지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포막에서 단당류들은 길게 연결된 당사슬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포막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당단백질은 세포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세포막의 당사슬은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물의 세포 표면은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 표면의 당사슬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에 침입한 세균, 감염, 면역 반응에서 면역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침입한 병원균, 세균, 바이러스를 사람의 눈처럼 인식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의 당사슬은 보통 10개 이상의 단당류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당사슬의 구조는 공통된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체에 에너지를 주고 인간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에너지원이라면, 인간의 세포를 작동시켜 주는 것은 바로 세포 표면의 당사슬이 하는 기능입니다. 인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적절한 당의 섭취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어떤가요? 건강에 좋은 건강한 당만 섭취하고 있나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당, 탄수화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식생활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섭취하는 설탕과 같은 단당류, 이당류,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단당류가 3개 이상 결합한 올리고당 형태의 다당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저장 형태인 녹말, 그리고 다당류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식물의 벽을 이루고 있는 식이섬유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당, 탄수화물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탄수화물들은 결합된 구조들이 다 다르고요. 결합 구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기능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들은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해서 소화를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 종류는 우리 인간이 섭취를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고 소장을 지나서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발효가 되어 그 대사산물인 단쇄지방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대사산물은 면역, 항암, 항염증 효과 등을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당사슬은 세포 표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사슬은 이제 공통적인 구조가 밝혀져 있고 당사슬을 구성하는 당을 8가지 필수 당이라고 하고 이 8가지 필수 당은 장표에서 보시는 8가지의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요즘 식습관을 보면 소화가 빨리 되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 앞에 설명드린 8가지 필수당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 이유는 과거 원시인들은 수렵, 채집활동을 통해서 씨앗이나 나무 껍질, 식물 뿌리 등의 8가지 필수당이 함유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을 주로 섭취하게 되면서 식품에서는 글루코즈, 갈락토즈 외에는 섭취하기가 어려운 식습관이 되었습니다. 과거 유인원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지금의 식습관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채소,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했고 자연에서 익은 채소, 과일을 그대로 많이 섭취를 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채소, 과일의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은 과일, 채소가 아닌 인공으로 재배가 되면서 과일, 채소의 영양 성분 또한 많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수당, 글리코 영양소의 섭취는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필수당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글리코 영양소가 체내에서 기능하는 중요한 기능은 바로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발효되면서 면역 조절, 항암, 항염증 등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제2의 게놈으로 불리면서 현대 질병의 90% 이상이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 질병과의 다양한 부분이 연결된 것이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앞으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 중에 마이크로바이옴을 거론하기도 하였고 구글 벤처스 창립자는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현대에 와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유산균 과학의 아버지 메치니코프도 이미 오래전부터 장 건강을 매우 중요시 해왔는데요.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간 유전체가 분석이 되면서 질병이 정복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인간의 질병은 정복되지 못하였고 그 이유를 바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것일까요? 장에는 인간 체세포 수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비타민 합성, 병원균 감염 예방, 그리고 면역 조절, 중추신경계 조절 등 인체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리코바이옴이라는 단어는 다당류가 풍부한 환경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을 일컫는 말인데요. 글리코 영양소는 식물 유래 당류로서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과의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양소입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식물 유래 당류로 섭취를 했을 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발효가 되면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발효가 되는 과정에 대사산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대사산물들은 항암, 항염증, 면역 조절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인체의 소화 과정을 보면 식품을 섭취했을 때 입과 위의 소화효소, 그리고 소장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못한 영양소들은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고 분해되는 기능을 합니다. 즉, 글리코 영양소는 소장을 지나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발효가 되면서 항암, 항염증 등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장 점막의 장벽을 강화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발효 과정으로 생성된 대사산물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식이 습관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식물유래 다당류, 즉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한 식습관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살균 소독, 항생제 사용, 그리고 출생 시 제왕 절개로 인한 이러한 출산 방법은 미생물에 의한 노출이 적어지게 되었고, 또한 모유 섭취가 아닌 분유 섭취로 인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리코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그 이유는 글리코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장내 세균은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 점막을 먹이로 활용을 하면서 장 점막 장벽이 붕괴되고, 따라서 병원균이 장 점막으로 침투가 되기 쉽습니다. 즉, 장 건강,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글리코 영양소의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식습관, 병원군 감염 등으로 인해서 장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식이 섭취와 프로바이오틱스나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면 안정 상태를 회복해서 다시 원래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방치했을 경우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장의 건강한 균형을 위해서는 글리코바이옴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점막 장벽,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장내 미생물에 도움을 주고 전체적으로 장 건강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장 건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중요성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제품 바이탈 프로밸런스, 시스테믹 프로밸런스, GI 프로밸런스,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로 하나가 된 글리코바이옴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에 최적화되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